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두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친애하는 엑스 10회 심성희는 아진의 얼굴을 망가뜨려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겠다고 칼을 들고 공격하다가 결국 자신의 칼에 얼굴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전 아진이가 칼을 뺏어서 심성희의 목을 그어 죽여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칼을 손에 들고 있던 건 심성희고 아진이가 자신을 향하는 칼을 쳐버리는 바람에 심성희의 손에 있던 칼이 그녀의 얼굴을 벤 거더라고요. 이건 진짜 자업자득 지팔직권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 일 열 받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배가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잘 살아나갈 방법을 궁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전 심성희는 뭐 편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좀 잘됐다 싶어요. 아마 심성희는 얼굴이 망가져버린 채 문도혁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게 되겠죠. 한편 친애하는 엑스 10회 제목은 거울 앞에 선 몬스터였는데요. 정말 아즈는 자신과 똑 닮은, 아니 자신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한 문도혁과 결혼하여 거울을 보는 것처럼 괴물을 마주했습니다. 문도혁은 아진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감옥이었는데요. 원하는 건 뭐든 이루어주겠다는 문도혁과 결혼한 아진은 행복하고 충만해 보이기는커녕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궁궐 같은 집에 심성희가 취직을 하고 아진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문도혁의 계략이겠죠. CCTV와 도청기로 아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도혁은 아진이 재호에게 자신의 뒷조사를 맡겼다는 걸 알고는 심성희를 이용해 아진의 약점을 잡아 구속하려 한 건데요. 특히 심성희는 아진에게 너의 결혼은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도혁이 심성희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가슴에 칼을 찔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순 없는 거잖아요. 문도혁은 아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캐내려 하자 아진이 자신에게 더 매달리고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심성희를 아진 옆에 두어 아진이 족쇄 같은 과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또한 눈엣 가시 같은 심성희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미리를 제거해줬을 때처럼 배가진 넌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난 널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거든.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겠죠. 집에 있는 시계를 아진이 아빠에게 맞을 때의 시간으로 맞춰놓은 것도 아진의 멘탈을 흔들어 그녀를 자신 옆에 올감해두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도영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즉 아진의 불행이 도혁을 매혹시킨 거죠. 그럼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도혁에게 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도혁이 아진을 끊임없이 지옥 안에서 허덕이게 만들어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 희열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아진을 엄청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본 것도 아진이 점차 새장 속에 가둬진 새처럼 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인 것 같고요. 문도혁은 심성희에게 아내가 결혼한 후 조금 우울해해서 걱정이라며 아진씨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직전까지 한 집에서 살았던 심성희씨가 내 아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심성희를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은데요. 이때 심성희는 문도혁의 눈빛이 배가진의 그 쎄한 눈빛과 같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버렸기에 아진에게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비아냥거린 것 같아요. 한편 9회부터는 원작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각색되고 있는데요. 원래 원작에서는 준서가 아진의 비밀을 폭로하여 아진을 나락 보내고 아진 또한 준서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며 모두 다 파멸하는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전 드라마는 웹툰과 달리 정말 아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봤거든요. 특히 아진은 심성희에게 매번 누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하는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너가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이는 아진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닌 누군가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자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높은 곳을 향한 열망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진이 문도혁과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높은 곳을 향한 열망을 버리고 준서가 말했던 진짜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일상 세상을 사는 그런 엔딩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원작보다 더한 나락과 파멸 엔딩일 수도 있죠. 아진이가 쉽게 변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아진이 문도혁에게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아마 재호가 아진이에게 줬던 대포폰이 아진을 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문도혁의 전처와 닫혀있는 3층 서재의 비밀 11회 12에 나올 아진이의 최후에 대해 뇌피셜을 돌려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있다는 문도혁의 전처는 닫혀있는 3층 서재에 감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도혁은 전처가 나만 보면 자꾸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며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고 늘 최상의 대우를 해줬는데 일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못 견디고 다 내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죠. 문도혁이 전처에 대해 아진에게 말한 건 너도 내 전처 꼴 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네 분수에 맞지도 않는 대접을 고분고분 받으며 내 인형으로서 입 닥치고 웃으며 살아라 라고 경고한 거죠. 문도혁의 전처는 하루 종일 남편에게 감시당하고 도청당하고 자유 없이 속박당하는 삶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도혁은 내 손에 넣은 걸 그냥 쉽게 놔줄 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혼 후 자신에 대해서 밖에다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게 놔둘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집시를 통해 전처에게 약을 넣은 차를 먹게 했고 아내를 점차 약물 중독이 되게 만들었겠죠. 다행히 아진이는 아직 안 먹었지만요. 그리고 전처를 정신병원에 넣은 척 위장한 후 3층 서재에 가둔 것 같아요. 한편 문도혁은 아진이 생리토약을 먹고 생리대를 찾는 걸 보자마자 샤워하고 나온 아진 앞에 생리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소름 끼치는데 문도혁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하나 즉시 다 준비해 주니까 넌 황송해 해야 해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한편 아진은 문도혁에 대해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재호에게 문도혁의 전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재호는 문도혁의 어깨에 묻은 먼지까지 탈탈 털어오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미 문도혁이 재호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호는 문도혁의 전처에 대해서 알아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목숨만 더 위험해지겠죠. 한편 문도혁은 재호를 밀착관리하면서 도청도 하고 겨울이라 따뜻하게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준서에게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서가 아진을 크게 한번 도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아진은 모든 걸 가진 남자와 결혼해서 모든 걸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고 유년 시절 불행했던 그 시간 안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진은 허인간과 사귈 땐 입에 대지도 않았던 술에 의존해 악몽을 피해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아진은 3층 서재에서 나는 비명소리 같은 걸 듣게 되는데요. 이 아진은 3층 서재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문도혁의 방에서 찾아 3층 서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에 취해 정신이 나가 발악하는 전처를 발견하죠. 아진은 항상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잠겨있는 서재를 향하는 계단을 밟고 위에 올라갔더니 자신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는 감금되어 있는 전처가 있는 건데요. 한편 도혁은 아진이 열쇠를 훔쳐 3층 서재로 올라갔다는 걸 CCTV를 통해 모두 봤습니다. 이에 도혁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진 또한 3층 서재에 감금할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아진은 그동안 문도혁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도청기를 통해 자신을 감시해왔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진의 핸드폰에도 도청 장치가 깔려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에 아진은 재호가 줬던 대포폰으로 재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미 도혁에게 당하고 있어 연락을 즉시 받지 못하죠. 그렇게 아진은 준서에게 대포폰으로 연락하는데요. 문도혁의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아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준서는 그렇게 처음으로 진짜 아진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준서와 재호가 도혁의 궁궐 같은 집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혼비백산된 틈을 타 아진을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아진이가 그 예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배우 생활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진에게 내려진 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진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고 해도 문도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도혁은 유독 공을 많이 들여서 가진 아진을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원작에서 아진은 문도혁을 피해 재호와 홍콩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과연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아진이는 자신이 짓밟은 S들과 이용당했던 사람들에게 한 짓을 반성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진이를 믿어줬던
허인강 할머니와 최종호의 말을 돌이켜보고 아진이 마음가짐을 바꿔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